5년 만에 다시 느낀 심장의 떨림. 그런데 그 상대는 딸이 데려온 28살 친구였습니다. 민호는 그날 자신이 금기를 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가 느낀 건 사랑이 아니라 죽은 아내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후 어디서 함께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과 인사 나누고 싶어요. 그럼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59세 강민호는 매일 아침을 똑같이 시작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가면 벽에 걸린 액자 하나가 그를 맞이했어요. 아내 수진의 사진이었죠. 41살에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녀는 그날따라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 사진 앞에 작은 찻잔을 올려놓고 조용히 인사했어요. 오늘도 잘 지내고 있어. 5년이 지났지만 아내의 빈자리는 여전히 컸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으면 옆자리가 텅 비어 있는 게 느껴졌고 저녁을 먹을 때마다 맞은편 의자가 너무 조용했죠. 민호는 명예퇴직을 하고 나서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냈어요. 책을 읽거나 텔레비전을 보거나 가끔 동네를 산책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딸 서연은 26살이 됐고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바쁜 일정 때문에 집에 오는 날이 많지 않았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들러서 아버지 얼굴을 봤습니다. 둘의 대화는 늘 비슷했어요. 잘 지내고 있어? 응, 아빠도 잘 지내? 밥은 잘 먹고 다녀? 응, 걱정 마. 그게 전부였습니다. 민호는 딸에게 더 많은 말을 하고 싶었지만 입이 잘 떨어지지 않았어요. 서연도 마찬가지였죠.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로 두 사람 사이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이었습니다. 민호는 부엌에서 간단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혼자 먹기엔 너무 많고 두 명이 먹기엔 조금 부족한 양의 찌개를 끓이고 있었죠.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서연이었어요. 아빠, 나 오늘 친구랑 같이 갈게. 저녁 준비해둬. 민호는 잠깐 망설였지만 곧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고 민호는 냉장고를 다시 열었습니다. 재료를 좀 더 꺼내서 찌개에 넣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나왔어. 서연의 목소리였어요. 민호는 앞치마를 두른 채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서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뒤로 한 여자가 따라 들어오고 있었어요. 긴 생머리를 어깨 뒤로 넘긴 그녀는 밝게 웃으며 민호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저 서연이. 친구 한지우예요. 민호는 그 순간 숨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어요. 지우는 흰색 블라우스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죠. 그녀가 미소 지을 때 눈가에 작은 주름이 생겼고 그 모습이 민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민호는 왜인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예, 어서 오세요.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지우는 꽃다발을 내밀며 말했어요. 처음 뵙는데. 빈손으로 올 수 없어서요. 민호는 꽃다발을 받아들었습니다. 손가락이 지우의 손끝에 스쳤고 그 순간 이상한 전율이 흘렀어요. 저녁 식사는 조용히 진행됐습니다. 서연과 지우는 병원 이야기, 동네 이야기를 나눴고 민호는 대부분 듣기만 했어요. 하지만 그의 시선은 자꾸만 지우에게로 향했습니다. 지우가 밥을 먹는 모습, 물을 마시는 모습, 서연에게 말을 거는 모습, 모든 게 낯설면서도 묘하게 익숙했어요. 식사가 끝나고 지우가 먼저 일어섰습니다. 제가 설거지 도와드릴게요. 아니, 괜찮아요. 손님이 왜 설거지를. 하지만 지우는 이미 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민호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지우와 서연이 돌아간 뒤 민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우가 가져온 꽃다발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고 은은한 향기가 퍼졌어요. 민호는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직도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죠. 이게 뭐지? 왜 이러는 거야?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지우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그녀의 미소가, 목소리가, 손짓이. 민호는 벽에 걸린 아내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이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미안해, 수진아. 민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나 이상한 것 같아. 그날 이후 지우는 자주 집에 왔습니다. 처음엔 서연과 함께 왔지만 나중엔 혼자 들르기도 했어요. 아버님, 제가 근처 지나가는 길이라 들렀어요. 과일 좀 사왔는데 같이 드실래요? 민호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번 지우를 집 안으로 들였고 함께 차를 마시거나 과일을 나눠 먹었어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5년 동안 민호는 누구도 집에 들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서연조차도 오래 머물지 못하게 했었죠. 그런데 지우가 오면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지우는 이상하게 민호가 좋아하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민호가 좋아하는 녹차를 가져왔고 또 어느 날은 민호가 즐겨 읽는 작가의 신간을 선물했어요. 아버님, 이 작가 좋아하시죠? 서연이가 말해줬어요. 민호는 놀라며 책을 받아들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서연이한테 들었어요. 아버님이 이 작가 책은 다 모으신다고요. 지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호는 그 웃음을 보며 또다시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어요. 그 웃음이 너무 따뜻했고 너무 익숙했습니다. 어느 오후였습니다. 지우가 차를 내리겠다며 부엌으로 갔어요. 민호는 거실에 앉아 책을 읽는 척했지만 부엌에서 들려오는 소리에만 집중하고 있었죠. 물 끓는 소리, 찻잔 부딪히는 소리, 지우의 콧노래 소리. 그 콧노래가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멜로디였어요. 민호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순간 기억이 떠올랐죠. 수진이 부르던 노래였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요리하면서 자주 흥얼거리던 그 멜로디. 민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잠시 후 지우가 찻잔 2개를 들고 나왔습니다. 아버님, 이거 드셔보세요. 민호는 찻잔을 받아들었어요. 한 모금 마시자 익숙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향도 좋고 온도도 딱 적당했어요. 그런데 이 맛도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수진이 내려주던 차 맛과 똑같았어요. 민호는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차를 참 잘 타시네요. 지우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자주 마셔서요. 저도 이 차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잠깐 머뭇거리더니 덧붙였어요. 예전에 어떤 분이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차를 내려야 맛있는지. 민호는 더 묻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차를 마시며 지우를 관찰했어요. 지우가 차를 마시는 모습, 찻잔을 2손으로 감싸는 모습, 한 모금 마신 후 눈을 감고 향을 음미하는 모습. 모든 것이 수진과 똑같았습니다. 민호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어요. 이건 우연일까? 아니면 뭔가 이유가 있는 걸까? 그날 저녁 지우가 돌아간 후 민호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지우가 사용했던 찻잔이 싱크대에 놓여 있었어요. 민호는 그 찻잔을 들어 냄새를 맡았습니다. 희미한 향기가 났어요. 차 향기도 있었지만 그 뒤로 다른 향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은은한 향기. 민호는 그 향기를 알아챘습니다. 수진이 즐겨 쓰던 향수 냄새였어요. 민호는 찻잔을 내려놓고 벽에 기댔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민호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지우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차를 내려주던 그 손길이 계속 생각났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우에게서 느껴지는 수진의 흔적들이 민호를 괴롭혔습니다. 왜 이러는 거지? 나 왜 이러는 거야? 민호는 이불을 뒤집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죠.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민호는 잠깐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서 수진이 나타났습니다. 아내는 젊은 시절의 모습이었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민호는 아내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손을 흔들며 뭔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그때 수진 옆에 누군가가 나타났습니다. 지우였어요. 수진이 지우의 손을 잡고 민호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민호는 손을 뻗었지만 두 사람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민호는 깜짝 놀라 깼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고 숨이 가빴습니다. 민호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어요. 벽에 걸린 수진의 사진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민호는 사진 앞에 섰습니다. 수진아, 너 뭘 말하려는 거야? 내게 뭘 전하려는 거야? 하지만 사진 속 아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서연이 집에 들렀습니다. 아빠, 요즘 지우 언니 자주 오지? 민호는 멈칫했습니다. 응, 가끔 오더라. 서연이 밝게 웃었어요. 언니가 아빠 좋아하나 봐. 계속 아버님 안부 물어보고 뭘 좋아하시는지 물어보고 그래. 민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 응. 언니가 원래 그렇게 따뜻한 사람이야. 착하고 배려심도 많고. 서연은 냉장고를 열며 말을 이었어요. 아빠, 언니랑 친하게 지내. 나도 언니 있으니까 좋아. 언니가 우리 가족 같잖아. 가족 같다는 말에 민호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지우를 진짜 가족처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은? 민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 가족? 아니면? 민호는 그 생각을 더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무서웠으니까요. 서연이 냉장고 문을 닫으며 물었습니다. 아빠 밥 먹었어? 아직? 그럼 내가 해줄게. 서연이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민호는 식탁에 앉아 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서연은 수진을 많이 닮았습니다. 얼굴도 성격도 요리하는 모습도. 민호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지우도 수진을 닮은 것 같다고. 아니, 어쩌면 닮은 게 아니라 수진의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저녁을 먹으며 서연이 말했습니다. 아빠, 나 다음 주에 또 출장 가. 이번엔 일주일이야.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잘 다녀와. 혼자 괜찮으시겠어? 괜찮아. 걱정 마. 서연이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그럼 지우 언니한테 부탁할까? 아빠 좀 챙겨달라고. 민호는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아니, 괜찮아. 나 혼자 있는 거 편해. 하지만 서연은 이미 휴대전화를 꺼내고 있었어요. 그래도 언니한테 말해둘게. 서연이 돌아간 뒤 민호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딸은 지우를 진짜 언니처럼 생각하고 있었고 지우는 딸의 소중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지우를 볼 때마다 이상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건 잘못됐어. 절대 있어선 안 될 일이야. 민호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자꾸만 흔들렸죠. 지우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고
그녀에게서 풍기는 수진의 향기가 코끝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아내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수진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민호는 사진 속 아내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나 정말 이상해진 것 같아. 딸 친구한테 이런 마음이 들다니. 나 어떻게 된 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무릎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5년 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외로움도 슬픔도 그리움도 그리고 지금 느끼는 이 혼란스러운 감정도. 하지만 사진 속 아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환하게 웃고 있을 뿐이었죠. 민호는 무릎을 꿇고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어요. 방 안은 고요했고 민호의 흐느끼는 소리만이 작게 울렸습니다. 창밖으로는 달빛이 들어왔고 그 빛이 수진의 사진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서연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빠, 나 내일부터 사흘 동안 출장 가. 부산 쪽 병원 연수 프로그램이래. 민호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그래, 잘 다녀와. 조심하고. 응. 그리고 아빠, 혹시 심심하시면 지우 언니한테 연락해. 언니가 들를 수도 있대. 민호는 당황했습니다. 아니, 괜찮아. 나 혼자 있는 거 편해. 에이, 그래도. 알았지? 서연은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민호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우를 또 만나게 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고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민호는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텔레비전을 켜놓았지만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화면에서는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고 누군가 울고 있었지만 민호는 전혀 집중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은 온통 지우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호는 깜짝 놀라며 현관으로 갔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문을 열자 지우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도시락 가방을 들고 있었죠. 아버님, 안녕하세요. 서연이가 부탁해서 왔어요. 혼자 계시면 심심하실까 봐요. 민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지우는 이미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미안해요. 갑자기 찾아와서. 그런데 서연이가 너무 부탁해서요. 지우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녁 드셨어요? 제가 반찬 좀 만들어 왔는데 같이 드실래요? 민호는 방금 라면을 먹었다고 말하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간단히 먹었어요. 그럼 이것도 좀 드세요. 제가 정성껏 만들었어요. 결국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지우가 가져온 반찬들이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시금치 나물, 고등어 조림, 된장찌개, 그리고 잡곡밥. 민호는 젓가락을 들었지만 제대로 먹을 수 없었어요. 지우가 바로 맞은편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존재가 너무 크게 느껴졌으니까요. 손이 떨렸고 목구멍으로 음식이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지우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요즘 책 읽으세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가끔. 어떤 책 읽으세요? 민호는 대답했습니다. 요즘엔 옛날 소설들을 다시 읽고 있어요. 젊었을 때 읽었던 것들. 지우가 눈을 반짝였어요. 저도 옛날 소설 좋아해요. 특히 김승옥, 이청준 작가님 작품들이요. 민호는 놀라서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그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들인데. 정말요? 저도요. 지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책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호는 어느새 긴장이 풀려 있었습니다.
지우는 민호가 좋아하는 작품들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심지어 민호가 좋아하는 구절까지 기억하고 있었어요. 무진기행에 나오는 그 문장 기억하세요? 안개 속에는 시간도 없고 기억도 없다는. 민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그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장인데. 지우가 수줍게 웃었어요. 저도 그 문장 좋아해요. 예전에 어떤 분이 알려주셨거든요. 그 문장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민호는 묻고 싶었습니다. 누가 알려줬냐고.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대신 계속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지우는 서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 당신들의 천국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모두 민호가 사랑하는 작품들이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 민호는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지우와 이야기하는 게 전혀 낯설지 않았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과 대화하는 것 같았죠. 아니, 어쩌면 수진과 대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밤 9시가 됐습니다. 지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럼 저 이만 가볼게요. 너무 늦었네요. 민호는 현관까지 지우를 배웅했습니다. 지우가 신발을 신으며 말했어요. 아버님, 외로우시죠?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우가 민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서연이한테 들었어요. 어머님 돌아가신 지 5년 됐다고.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민호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지우가 작게 웃으며 덧붙였어요. 괜찮으세요.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나아지실 거예요. 그리고 잠깐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혼자 계시지 마세요. 외로우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가 달려올게요. 민호는 고개를 들어 지우를 바라봤어요. 지우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 거죠? 민호가 물었습니다. 지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그냥 아버님이 좋은 분이시니까요. 그리고 서연이 아버지시니까요. 지우가 돌아가고 민호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지우가 두고 간 손수건이 놓여 있었어요. 하얀 손수건에는 작은 자수가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꽃 문양이었어요. 민호는 그 손수건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코에 가까이 가져갔어요. 희미한 향기가 났습니다. 어디선가 맡아본 듯한 익숙한 향기였어요. 달콤하면서도 은은한 향기. 민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아내 수진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민호는 손수건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자수를 자세히 살폈어요. 꽃 문양 옆에 작은 글씨가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S. J. 민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S. J. 수진의 이니셜이었어요. 민호는 손수건을 펼쳐 빛에 비춰봤습니다. 낡아 보였어요. 최근에 만든 게 아니라 오래전에 만들어진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 손수건, 수진이가 만든 거야? 지우는 어떻게 이걸 가지고 있는 거지? 민호는 손수건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가슴이 미칠 듯이 아팠어요. 이 향기, 수진이가 쓰던 향수 냄새잖아. 그리고 이 손수건도 수진이 거였어. 지우는 대체 누구지? 왜 수진의 물건을 가지고 있는 거야? 왜 수진과 똑같은 향수를 쓰는 거야? 왜 수진처럼 행동하는 거야? 민호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민호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수건을 꽉 쥔 채로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자정이 넘어 있었어요. 민호는 천천히 일어나 침실로 갔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지우 생각만 했습니다. 그녀의 얼굴,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향기.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에게서 느껴지는 수진의 흔적들. 민호는 뒤척이다가 일어나 책장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오래된 앨범 하나를 꺼냈어요. 수진과의 추억이 담긴 앨범이었죠. 민호는 앨범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결혼식 사진이 있었어요. 젊은 수진이 하얀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수진아, 나한테 뭘 말하려는 거야? 지우는 대체 누구야? 하지만 사진 속 수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행복하게 웃고 있을 뿐이었죠. 그날 이후 민호는 지우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지우가 들르겠다고 하면 핑계를 대고 외출했어요. 산책을 나가거나 도서관에 가거나 때로는 멀리 떨어진 카페까지 가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선 계속 지우 생각이 맴돌았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렸고 그녀가 웃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카페에 앉아서도 도서관에 있어서도 민호는 제대로 집중할 수 없었어요. 책을 펼쳐놓고 있어도 한 줄도 읽히지 않았고 커피를 마셔도 무슨 맛인지 모르겠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호는 아내의 물건들이 담긴 상자를 꺼냈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 보관해뒀던 것이었어요. 상자를 열자 아내의 향기가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수진의 냄새가 남아 있었어요. 민호는 하나씩 물건을 꺼냈습니다. 아내가 즐겨 입던 스카프, 아내가 쓰던 일기장, 아내가 좋아하던 향수병, 그리고 아내가 아끼던 차 세트까지. 민호는 향수병을 들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냄새를 맡았어요. 바로 그거였습니다. 지우의 손수건에서 났던 그 향기. 지우가 쓰고 있는 향수와 똑같은 향기였어요. 민호는 향수병을 내려놓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왜지? 왜 지우는 수진이랑 똑같은 향수를 쓰는 거지? 우연일까? 아니면 의도한 걸까? 민호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낡은 앨범이었어요. 아까 본 것과는 다른 앨범이었습니다. 민호는 앨범을 꺼내 펼쳤습니다. 아내와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이 한 장 한 장 나타났어요.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서연이 태어났을 때 사진, 그리고 서연이 자라는 모습을 담은 사진들. 민호는 사진을 넘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아, 나 왜 이러는 걸까? 너를 잊은 걸까?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니야, 나 너를 잊은 게 아니야. 그런데 왜 자꾸 지우가 생각나는 거지? 왜 지우한테서 너의 흔적이 느껴지는 거지? 앨범 마지막 장을 넘기는데 뭔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민호는 그것을 집어들었어요. 작고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가죽 표지는 세월에 바랬고 모서리는 닳아 있었어요. 민호는 이 수첩을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이런 수첩을 가지고 있었나? 민호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아내의 글씨가 보였어요. 2004년 3월 15일 민호는 숨을 멈췄습니다. 2004년이면 서연이가 6살 때였어요. 이건 아내의 일기장이었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오늘 고아원에 다녀왔다. 후원 프로그램에 신청한 게 벌써 6개월이 됐네. 지우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8살이래. 너무 착하고 예쁜 아이였어. 그 아이 눈을 보는데 자꾸 눈물이 났다. 우리 서연이랑 같은 나이인데 부모 없이 자라고 있다니. 민호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지우가 혼자 밥을 먹고 있더라. 다른 아이들은 웃으며 떠들고 있는데 지우만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어. 내가 다가가서 물어봤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더라. 괜찮아요, 이모.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 민호는 계속 일기를 읽어나갔습니다.
페이지마다 지우 이야기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2005년 5월 20일 지우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고 한다.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한대. 담임 선생님이 칭찬이 자자하시다고. 나도 뿌듯하다. 마치 내 딸 같아서. 2007년 12월 24일 오늘 크리스마스 선물을 가지고 고아원에 갔다. 지우가 너무 좋아하더라. 책을 선물했는데 눈물을 글썽이며 고맙다고 했어. 그 모습에 나도 눈물이 났다. 지우가 중학생이 됐을 때, 고등학생이 됐을 때, 대학에 합격했을 때, 아내는 20년 동안 지우를 지켜봐 왔던 겁니다. 민호는 일기장을 읽으며 충격에 휩싸였어요. 자신은 전혀 몰랐던 이야기였으니까요. 수진아, 왜 말하지 않았어? 왜 혼자 간직하고 있었어? 민호는 일기장을 들여다보며 아내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우를 향한 깊은 애정이 글 속에 가득했어요. 2010년 8월 3일 지우가 고등학생이 됐다. 오늘 만나서 밥을 먹었는데 많이 컸더라. 이제 나보다 키가 크다. 하지만 여전히 수줍음이 많고 조용하다. 내가 물어봤다. 지우야, 앞으로 뭐가 되고 싶니? 지우가 대답했다.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저처럼 외로운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 말에 눈물이 났다. 참 착한 아이야. 민호는 일기를 읽으며 지우를 새롭게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2018년 아내가 암 선고를 받은 해의 일기가 나왔습니다. 6월 3일 오늘 병원에서 진단받았다. 암이래. 의사 선생님 표정을 보니 심각한 것 같다. 하지만 울지 않기로 했다. 남은 시간 동안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다음 장에는 이런 글이 있었어요. 지우에게 내 물건들을 물려주고 싶다. 내가 좋아하던 향수, 내가 아끼던 차 세트, 내가 사랑했던 책들. 그 아이가 나를 기억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언젠가 민호와 서연이를 만나게 해주고 싶다. 지우가 우리 가족에게 따뜻함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민호는 일기장을 덮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지우에게서 느낀 익숙함의 정체가 그녀가 쓰던 향수, 그녀의 말투, 그녀의 습관 모두 아내에게서 온 것이었어요. 수진이 지우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물려준 거였습니다. 민호는 일기장을 가슴에 꽉 껴안았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내가 너를 오해했어. 내가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었는지 몰랐어. 민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커피를 마셔도 정신이 또렷해지지 않았습니다. 일기장을 계속 읽어나갔어요. 마지막 부분에 다다랐을 때 아내의 글씨가 점점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손에 힘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았어요. 2019년 9월 15일 몸이 많이 안 좋다. 하지만 지우를 만났다. 내 물건들을 건네줬다. 지우가 울더라. 이모, 괜찮으실 거죠? 거짓말을 했다. 응, 괜찮아. 이건 그냥 선물이야. 지우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우야, 이 향수 써. 내가 제일 좋아하던 거야. 그리고 2차 세트로 차를 내려 마셔. 내가 가르쳐준 대로.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2019년 10월 10일 오늘 지우에게 부탁했다. 1년 후에 서연이를 찾아가 달라고. 그리고 우리 가족과 친하게 지내달라고. 지우가 물었다. 왜 1년 후에요? 대답했다. 슬픔이 가라앉아야 진짜 따뜻함을 느낄 수 있으니까. 지우는 울면서 약속했다. 꼭 그러겠다고. 민호는 일기장을 읽으며 울었습니다. 아내는 죽음 앞에서도 가족을 생각했고 지우를 통해 사랑을 전하려 했던 겁니다. 마지막 장에 다다랐을 때 아내의 마지막 글이 나타났습니다.
2019년 10월 20일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민호에게 미안하다. 지우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못했으니까. 하지만 부탁이 있다. 언젠가 지우가 우리 가족을 찾아가게 될 거다. 그때 민호와 서연이가 그 아이를 따뜻하게 맞아줬으면 좋겠다. 지우는 내가 평생 아낀 딸 같은 존재니까. 민호, 너무 외롭게 살지 마. 지우가 너에게 따뜻함을 줄 거야. 나는 그렇게 믿어. 지우를 보면 어쩌면 나를 떠올릴지도 몰라. 그래도 괜찮아. 나는 그걸 바라. 지우를 통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수 있다면. 민호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어요. 아내는 떠나면서도 자신을 걱정했고 지우를 통해 사랑을 전하려 했던 겁니다. 민호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우에게서 느낀 감정의 정체를. 그건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건 아내에 대한 그리움이었고 지우를 통해 아내를 다시 만나고 싶었던 간절함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아, 집에 좀 와줄 수 있겠니? 할 얘기가 있어. 서연은 아버지 목소리가 이상하다는 걸 알아챘어요.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고 평소와 달리 다급했거든요. 무슨 일이에요, 아빠? 와서 얘기하자. 중요한 거니까. 서연은 1시간 뒤 집에 도착했습니다. 민호는 거실 테이블 위에 아내의 일기장을 올려놓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아내의 향수병, 차 세트, 그리고 사진들도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아빠, 그게 뭐예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민호는 일기장을 서연에게 건넸어요. 내 엄마 일기장이야. 어젯밤에 찾았어.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쳤어요. 첫 장을 읽자마자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가 지우 언니를 알고 계셨구나.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 동안 후원하고 지켜봐 왔대. 나도 전혀 몰랐어. 왜 한 번도 말하지 않으셨을까? 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아마 혼자만의 선물로 남겨두고 싶었나 봐. 우리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아서. 서연은 일기장을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눈물이 더 많이 흘렀어요. 지우 언니에 대한 엄마의 사랑이 글 속에 가득했거든요.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서연은 어머니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우를 향한 깊은 애정, 걱정, 그리고 자랑스러움까지. 민호는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서연아, 너도 알고 있었니? 지우 씨가 엄마하고 인연이 있다는 거?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알고 있었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호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니? 아빠한테는 왜 말하지 않았어? 서연이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아빠, 사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나한테 부탁하셨어. 지우 언니를 꼭 아빠한테 소개해달라고. 아빠가 외롭게 지내시는 게 걱정된다고. 서연이 일기장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그러셨어요. 지우 언니가 아빠를 따뜻하게 해줄 거라고. 지우 언니한테서 엄마를 느낄 수 있을 거라고. 민호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래서 지우 씨를 데려온 거구나. 응. 지우 언니는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정말 많이 울었어. 장례식장에 와서 하루 종일 영정 앞에 앉아 계셨어. 엄마를 진짜 엄마처럼 따랐거든. 서연이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사진 한 장을 보여줬어요. 장례식장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영정 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어요. 지우였습니다. 민호는 그 사진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서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지우 언니한테 물건들을 물려주셨어. 향수, 차 세트, 책들. 그리고 엄마가 좋아하시던 습관들도 알려주셨대. 어떻게 차를 내리는지, 어떤 책을 좋아하시는지, 어떤 음악을 즐겨 들으시는지. 지우 언니는 그걸 다 기억하고 있었어. 민호는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지우가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알고 있던 이유가, 지우에게서 아내의 향기가 났던 이유가, 지우의 모든 행동이 수진을 닮았던 이유가. 그런데 아빠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는 지우 언니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서연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나 다 알아. 아빠가 지우 언니 볼 때 눈빛이 달라.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 민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미안하다, 서연아. 아빠가 이상한 것 같아. 딸 친구한테 이런 감정이 들다니. 아빠가 정말 잘못된 것 같아. 서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빠, 그게 뭐가 이상해? 민호는 놀라서 딸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아빠가 지우 언니를 좋아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언니한테서 엄마의 흔적이 느껴지니까. 언니는 엄마가 남겨주신 선물이에요. 아빠가 외롭지 않게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엄마가 지우 언니를 통해 아빠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응. 처음엔 나도 걱정했어. 아빠가 엄마를 잊는 건 아닐까? 하지만 아니더라. 아빠는 엄마를 더 그리워하시는 거였어. 지우 언니를 통해서. 서연이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민호는 딸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한참 후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지우 언니는 왜 우리 집에 온 거 알아요? 민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냥 내 친구여서 온 거 아니니?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지우 언니한테 전해줄 게 있어. 엄마가 남기신 거. 무슨? 편지. 아빠한테 쓴 마지막 편지. 민호는 숨을 멈췄습니다. 어디 있니? 지우 언니가 가지고 있어. 엄마가 지우 언니한테 부탁하셨대. 1년 후에 아빠한테 전해달라고. 민호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편지. 수진이가 나한테 편지를 남겼어? 응. 엄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쓰신 거래. 서연이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지우 언니가 1년 동안 그 편지를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대. 그리고 작년에 나를 찾아왔어. 엄마와의 약속을 지키려고. 민호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서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빠, 지우 언니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엄마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우리 가족도 진심으로 아껴주고 있어요. 언니가 자주 오는 건 엄마의 부탁이기도 하지만 언니 스스로도 우리를 가족처럼 생각해서예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모든 게 이해됐어요. 지우가 왜 자주 왔는지, 왜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줬는지, 왜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는지. 그날 밤 민호는 지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고 잠시 후 지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아버님? 민호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지우 씨, 내일 시간 있으세요? 지우가 놀란 듯 대답했습니다. 네,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집에 좀 와주실 수 있을까요? 서연이랑 같이요. 물론이죠. 내일 저녁에 갈게요. 민호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어요. 그 별들을 보며 민호는 생각했습니다. 수진아, 내일 너의 편지를 받게 되는구나. 5년 만에 너의 마지막 말을 듣게 되는 거야. 그날 저녁 지우가 집에 왔습니다.
서연이 먼저 연락한 것이었어요. 지우는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거실에서 지우를 맞이했어요. 지우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이렇게 숨기고 있었던 거.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몰라서 죄송해요. 지우는 테이블 위에 상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서연이 옆에 앉았어요. 세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지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버님, 어머님은 제게 엄마 같은 분이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어머님이 후원해 주셨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엔 그냥 후원자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엄마처럼 느껴졌어요. 제 생일도 챙겨주시고 아플 때 병원에도 데려가 주시고. 지우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님이 아프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무너졌어요. 매일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가족분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망설였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마지막으로 저를 부르셨어요. 민호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때 어머님이 이 상자를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1년 후에 서연이를 찾아가서 이걸 전해달라고. 왜 1년 후에? 서연이 물었습니다. 지우가 대답했어요.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슬픔이 조금 가라앉아야 진짜 마음을 전할 수 있다고. 너무 빨리 가면 상처만 더 클 수 있다고. 민호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가족을 생각했던 아내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지우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겉봉에는 민호에게라고 수진의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지 3장이 나왔어요. 민호는 첫 장을 펼쳤습니다. 여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내가 이미 떠났다는 뜻이겠죠. 미안해요. 먼저 가서.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당신과 서연이와 함께한 시간이 정말 행복했으니까.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어요. 당신에게 숨긴 게 하나 있어요. 지우라는 아이요. 20년 동안 후원해 왔어요. 그 아이는 저에게 둘째 딸 같은 존재예요. 착하고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아이죠. 당신도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민호는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여보, 부탁이 있어요. 지우를 우리 가족처럼 대해주세요. 그 아이가 외롭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당신도 외롭게 살지 마세요.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당신이 지우를 보면 어쩌면 저를 떠올릴지도 몰라요. 제가 좋아하던 향수를 물려줬고 제가 즐겨 마시던 차 내리는 법도 알려줬으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제가 바라는 건 당신이 행복한 거니까. 지우를 통해서라도 당신이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해요. 사랑해요, 여보. 영원히. 민호는 편지를 다 읽고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서연이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지우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창문을 타고 빗방울이 흘러내렸고 그 소리가 거실에 작게 울렸습니다. 한참 후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지만 표정은 조금 편안해 보였어요. 지우 씨, 민호가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수진이의 사랑을 전해줘서. 지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해요. 어머님 덕분에 저도 가족이 생겼어요. 민호는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서연의 손도 잡았어요. 이제 우린 가족이에요. 진짜 가족. 서연과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의 손을 꽉 잡았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그날 이후 민호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일주일에 두세 번 집에 들렀고 서연도 전보다 자주 집에 왔어요.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고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호는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어요. 지우를 볼 때 느꼈던 그 떨림의 정체를 이제 알았으니까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아내에 대한 그리움이었고 지우를 통해 아내의 온기를 다시 느끼고 싶었던 간절함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세 사람은 함께 수진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봄이었고 묘소 주변에는 꽃들이 피어 있었어요. 민호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진의 이름이 새겨진 그 돌을 한참 바라보다가 손을 뻗어 쓰다듬었어요. 수진아, 나왔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늦었지만 이제야 알았어. 내가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서연과 지우도 묘비 앞에 앉았습니다. 지우가 가져온 꽃다발을 놓았어요. 어머님, 저예요. 지우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아버님과 서연이를 잘 모시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민호는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민호는 지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고마워요, 지우씨. 정말로. 묘소를 나서며 서연이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좀 편해지셨어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내 엄마가 이렇게까지 생각해 준 줄 몰랐어. 서연이 아버지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항상 그런 분이었잖아요. 민호는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래, 그랬지. 집으로 돌아와서 세 사람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민호가 입을 열었어요. 지우 씨,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와요. 이제 진짜 가족이니까. 지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아버님. 그럴게요. 서연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네. 세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우가 차를 내렸습니다. 민호가 좋아하는 녹차였어요. 세 사람은 차를 마시며 수진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우가 어렸을 때 수진이 어떻게 도와줬는지, 어떤 말을 해줬는지, 어떤 선물을 줬는지, 민호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아내를 다시 알아가는 기분이었어요. 자신이 몰랐던 아내의 또 다른 모습을 지우를 통해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지우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그럼 저 이만 가볼게요. 민호와 서연이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지우가 신발을 신으며 돌아봤어요. 아버님, 서연아, 고마워. 진짜 가족이 돼줘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가 지우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우리가 더 고마워요. 지우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문을 닫고 민호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벽에 걸린 수진의 사진이 보였어요. 민호는 사진 앞에 섰습니다. 수진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죠. 민호는 사진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지우를 보내줘서,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지켜줘서. 사진 속 아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민호는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았어요. 행복해요, 여보. 1년이 흘렀습니다. 봄이 다시 왔고 민호는 수진의 기일을 맞아 묘소를 찾았어요. 이번에도 서연과 지우가 함께였습니다. 세 사람은 묘비 앞에 꽃을 놓고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민호는 묘비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우리 잘 지내고 있어. 내가 걱정했던 것처럼 외롭지 않아.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따뜻했어요. 서연이 묘비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요즘 행복해. 아빠랑도 예전보다 훨씬 많이 얘기하고 지우 언니도 진짜 언니처럼 느껴져.
지우도 고개를 숙이며 속삭였어요. 어머님, 저도 행복해요. 어머님이 주신 가족과 함께 있어서.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묘소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주변 나무들이 살랑거렸어요. 묘소를 떠나며 서연이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서 같이 먹어요. 제가 요리할게요. 민호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좋지. 지우 씨도 같이?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함께 할게요. 세 사람은 차에 올라탔어요. 서연이 운전대를 잡았고 민호는 조수석에, 지우는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차가 출발하며 묘소가 점점 멀어졌어요. 집에 도착해서 서연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지우도 따라가서 도왔어요. 민호는 거실에 앉아 두 사람이 요리하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서연과 지우가 함께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가끔 민호를 돌아보며 미소 짓는 모습, 민호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이게 바로 수진이 바랐던 거구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는 거. 저녁이 준비됐습니다.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서연이 만든 음식들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호는 수저를 들기 전에 잠깐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오늘도 우리 잘 먹을게. 고마워. 눈을 뜨니 서연과 지우가 민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빠, 뭐 하세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민호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야. 그냥 감사 인사 좀.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식사를 하며 지우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다음 주에 제가 초등학교에서 학부모 상담이 있어요. 제 반 아이들 부모님들 만나는 날이거든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구나. 잘하고 와. 지우가 잠깐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혹시 아버님이 오실 수 있으세요? 부모님처럼요. 민호는 놀라서 지우를 바라봤어요. 내가? 네. 저한테 아버님 같은 분이니까. 민호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서연이 옆에서 말했어요. 아빠 가세요. 지우 언니 정말 외로웠을 거예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갈게. 지우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세 사람은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대화는 계속 이어졌고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민호는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장면이었으니까요. 저녁 식사가 끝나고 지우가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민호는 거실에 앉아 아내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수지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사진을 향해 미소 지었어요.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대신 감사함이 가슴을 채웠죠. 수진아, 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 떠나면서도 우리를 이렇게 돌봐줬구나. 내가 남긴 사랑이 아직도 우리와 함께 있어. 지우를 통해서, 서연이를 통해서. 고마워, 정말.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민호는 그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삶은 계속된다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도 그들이 남긴 사랑은 영원히 이어진다고. 그리고 그 사랑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준다고. 부엌에서 서연과 지우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는 그 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민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5년 전 아내를 잃었을 때 느꼈던 그 공허함이 이제 채워지고 있다는 것을. 지우를 통해서가 아니라 아내가 남긴 사랑을 통해서.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서연과 지우가 설거지를 마치고 있었어요. 민호가 두 사람에게 다가가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고맙다, 너희 둘 다.
서연과 지우가 민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우리가 더 고마워요, 아빠. 서연이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따뜻한 포옹이었어요. 밖에서는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나무들이 살랑거렸고 꽃잎 몇 개가 바람에 날렸어요.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수진이 저 바람을 타고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그리고 미소 짓고 있을 거라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반갑게 인사 올릴게요.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